안녕하세요. 손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세상에는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직장에서 받는 가장 큰 스트레스가 인간관계의 갈등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족 간, 친구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의 중심에는 관계의 문제가 있죠. 우리 삶의 모든 일 뒤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로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인복 많은 사람이 되게 해줄 책을 들고 왔습니다.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 이 책의 저자인 이민규 교수는 모든 관계를 개선하려면 먼저 자신과 상대를 바라보는 관점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작은 변화부터 시도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1, 2, 3 법칙을 제시한 부분이었습니다. 결코 어렵지 않은 이 법칙을 우리가 일상에서 쓰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호감 어린 시선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이 즐거워지실 겁니다. 이 책을 통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바라며 같이 읽어보시죠. 나는 왜 나를 사랑해야 하는가? 도스토옙스키는 말했다. 남들에게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스스로를 존중하라.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내가 봐도 나는 한심해. 문제가 생기면 온갖 방법을 동원해 자신을 힐난하는 나쁜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에게 소개팅을 권하면 이렇게 말한다.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 취업에 실패하면 그들은 이렇게 중얼거린다. 내가 하는 일이 그렇지 뭐.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투덜거린다. 매력이라곤 눈꽃만큼도 없군.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을 해도 이런 사람에게는 효과가 없다. 자기 비하, 이래서 유지되고 저래서 싫어진다. 사람들은 왜 자기를 비하하고 비난할까?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자기를 비하하거나 침울한 모습을 보이면 다른 사람들에게 측은지심을 유발시켜 관심을 끌고 동정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을 가련한 모습으로 드러내면 다른 사람들의 기대 수준을 낮추고 무리한 요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 자신을 비하할 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부정하고 격려해주면 스스로 부족하게 느꼈던 자신감이 회복되는 느낌을 경험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정말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격려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을까? 물론 한동안은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자기 연민이나 자기 비하가 계속되면 사람들은 그를 기피할 것이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자기 연민의 주인공, 이래서 기피한다. 1. 관심을 기울여줘야 하므로 에너지가 소모된다. 2. 같이 있으면 부정적 감정이 전염되어 불쾌해진다. 3. 그런 사람과 오래 지내면 별로 얻을 것이 없다. 결과적으로 처음에는 관심을 가져주던 사람들도 점차 그를 멀리하게 된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우울해지고 그럴수록 사람들이 기피하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생긴다. 이처럼 처음에는 다른 사람의 위로와 격려 같은 보상을 받기 위해 시작된 자기 비하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짜증나게 하고 그로 인해 보상이 오히려 감소되어 우울증을 겪게 된다는 심리학 이론을 보상 감소 이론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친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자기에게 친절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에게도 친절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불만이 많으면 세상이 못마땅하게 느껴진다. 반면 스스로에게 만족하고 기분이 좋으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너그러워진다. 세상은 자기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태도는 자신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거울처럼 그대로 보여준다. 우리를 대하는 다른 사람들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먼저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누군가가 우리를 함부로 대한다면 그 책임의 일부는 우리 자신에게 있다. 성경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이 있다. 나는 이 말 속에는 자신을 사랑해야 함이 전제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려면 우선 자기 자신부터 사랑하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배우고 싶어 한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다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한다. 세상에서 자기 자신이 친 덫만큼 끔찍한 덫은 없으며 열등감이나 자기 연민만큼 관계를 가로막는 장벽은 없다. 계속해서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긴다면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만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든 스스로를 사랑스럽게 여긴다면 정말로 사랑받는 사람이 된다. 자기 도취와 자기애, 이런 점이 다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자기를 먼저 사랑하라고 말하면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아마도 자기 도취와 진정한 자기애를 혼동하기 때문일 것이다.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외모, 업적을 과시하고 과대평가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을 과소평가한다. 최고의 찬사와 특별 대우를 받기를 원하며 그렇지 못하면 쉽게 실망하고 분노한다.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시기하고 그를 비하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정한 자기애가 없기 때문이다. 자기애가 부족한 사람들이 나타내는 몇 가지 행동 패턴이 있다. 허풍이나 과장. 자신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사람은 능력, 배경, 지식, 돈을 과시해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 한다. 헐뜯기.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괴롭기 때문에 그 대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찾아 헐뜯는다. 정당화와 변명.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것은 너무나 괴로운 일이기 때문에 기를 쓰고 과오를 정당화하고 변명한다. 외톨이와 삐지기. 관계를 맺으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에 관계를 회피한다. 전천후 천사. 타인의 인정이나 애정에 목말라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와 상관없이 원하지 않는 요구도 거절하지 못한다. 냉소적 태도와 불신. 자기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므로 다른 사람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와 불신감을 쉽게 드러낸다. 이런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 정작 본인은 이런 행동이 자기의 결핍 때문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다. 반면 자기애가 깊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미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과장해서 과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지도 않는다.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만나도 자신의 무능함과 연결시키지 않는다. 시기심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칭찬에 인색하지도 않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만나도 비하하지 않고 나름대로의 가치를 인정한다. 그들은 혼자서도 불안해하지 않고 시간을 잘 보낸다. 자기에 대한 긍지, 즉 자긍심이 높고 자기와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하기 때문이다. 만나는 것 자체로 즐거운 사람들이 있다. 자긍심이 높고 진정으로 스스로를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다. 교만하지 않으면서도 자신감이 넘치고 당당한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 자신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다. 자기 연민을 버리고 자기를 먼저 사랑하자. 나는 우체 불만족의 주인공, 오토다케 같은 사람을 좋아한다. 팔다리가 없지만 자기를 가엽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활짝 웃으며 이렇게 말한다. 장애가 있긴 하지만 나는 인생이 즐거워요. 사람들이 스티븐 호킹 박사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가 금세기 최고의 물리학자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걷지도 말하지도 쓰지도 못하는 루게릭이라는 병에 시달리면서도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애가 강하고 당당하며 마이너스 쪽이 아니라 플러스 쪽을 바라본다. 플러스 쪽을 바라보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
자신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꾸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그에 대한 세상의 반응도 달라진다. 우리를 진흙탕에 처박을 수 있는 사람도 거기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람도 우리 자신이다. 그러니 누구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그것이 좋은 관계의 지름길이며 성공과 행복의 비결이다. 열등감과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찡그린 표정에 항상 심각하고 잘 웃지도 않는다. 행동이 느리며 한숨을 자주 쉬고 목소리가 침울하다. 신세를 한탄하며 이렇게 중얼거린다. 이놈의 세상, 안 될 걸 못하러 해? 누가 날 좋아하겠어? 왜 사는지 모르겠다. 그들은 세상과 사람들에게 호기심이 없으면서도 혼자 있으면 불안해한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보는 사람 역시 짜증이 난다. 반면 자기애로 충만한 사람들은 표정에 미소를 띠고 있다. 행동이 민첩하고 목소리도 명랑하다. 매사에 감사하며 이렇게 말한다. 살만한 세상이야. 안 되면 어때? 난 내가 제일 좋아. 사는 것 자체가 즐거워. 그들은 호기심이 많으며 혼자서도 잘 논다. 그들을 만나면 재미있고 괜스레 기분이 좋아진다. 다른 사람과 잘 지내고 싶다면 먼저 자신과 친해야 한다.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자기를 사랑해야 한다. 자기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평화로울 수 없다. 자기를 중요하게 여기고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자기 안에 재능을 찾고 어떻게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겠는가? 그런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고무시킬 수 있겠는가? 세상에 대한 사랑이나 세상으로부터 받는 사랑은 항상 자기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다. 자기애를 증진시키는 법 7가지. 하나, 자신의 실수를 관대하게 대한다. 자신을 용서해보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없다. 둘, 있는 그대로를 수용한다. 자신의 한계를 수용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단점도 수용할 수 없다. 셋, 거울을 보고 미소를 지어본다. 자신을 보고 웃지 못하면 다른 사람 앞에서도 진정으로 미소 지을 수 없다. 넷, 자기 안의 가능성을 찾아본다. 자기 잠재력을 못 찾으면 다른 사람의 가능성도 찾을 수 없다. 다섯, 혼자서 밥을 먹어본다. 자신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지 못하면 남하고도 평화로울 수 없다. 여섯, 사소한 일에도 스스로 칭찬하고 보상한다. 자신을 칭찬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진심으로 칭찬할 수 없다. 일곱, 내 안에 감사할 일을 찾아본다. 자신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세상에 대한 감사도 없다. 스스로를 비하시키는 혼잣말을 찾아보자. 난 안 돼. 그들은 달라. 대신 그 말을 자기애로 높일 수 있는 말. 왜 안 돼? 내가 뭐 어때서? 로 바꿔보자. 자기와 평화롭게 있는 시간을 만들자. 일부러 혼자 구내 식당이나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서 자기 자신하고만 식사를 즐기는 시간을 가져보자. 다름을 인정하면 공감이 쉬워진다. 두 물체는 동시에 같은 장소를 차지할 수 없다. 따라서 두 사람은 사물을 같은 지점에서 볼 수 없으며 보는 각도가 약간이라도 달라지면 사물이 다르게 보인다. 피어싱은 날라리들이나 하는 거야. 어쩌면 저렇게 유치한 영화를 좋아할까? 사람들과 사람 사이의 갈등은 이렇게 시작된다. 자기와 생각이나 취향이 다른 것을 나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내가 아는 어떤 부부는 당신은 드라마가 그렇게도 좋아? 라고 아내에게 던진 남편의 말 한마디 때문에 한바탕 부부싸움을 하고 그로 인해 며칠 동안이나 냉전이 계속됐다. 다른 것은 나쁜 것? 자기와 다른 의견을 보이면 자동적으로 반감을 느끼고 반사적으로 공격 자세를 취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자신과 다른 의견을 나쁜 것으로 몰아붙이고 그것을 자신에 대한 도전이나 비난으로 간주한다.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갈등은 다른 것은 나쁜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부부간의 갈등에서부터 노사 문제, 인종차별, 종교 분쟁 등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갈등은 차이를 나쁜 것으로 보는 데서 시작된다.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같은 사물을 보고도 각기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이다.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이유는 각자의 경험과 욕구가 다르기 때문이다. 같은 사물도 사람에 따라 다르게 인식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바로 그때부터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한다. 아들은 피어싱을 하고 엄마는 그것을 말린다. 어느 쪽도 틀린 것이 아니다. 단지 취향이 다르고 관점이 다를 뿐이다. 아내는 드라마를 좋아하고 남편은 다큐멘터리를 좋아한다. 아내의 선택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남편과 다른 것에서 즐거움을 찾을 뿐이다. 전 세계 인구 중 똑같이 생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생김새가 다르듯 생각도 모두 다르다. 타고난 자질뿐 아니라 경험이 다르기 때문이다. 3명의 친구가 똑같은 사물을 보고 있어도 모두 다른 방식으로 그 사물을 파악한다. 각자의 필터로 정보를 걸러내기 때문이다. 인간관계의 갈등을 줄이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사람들은 모두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다른 것은 나쁜 것이라는 공식을 삭제해야 한다. 어떤 유형의 갈등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 옳은 말하는 사람보다 이해해주는 사람이 좋다.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부모들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뭐 틀린 말 했니?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부모들이 자주 하는 말은 대개 아이들에게 필요한 말들이다. 그런데도 아이들은 그런 말을 듣기 싫어한다. 아이들은 왜 그런 말에 거부감을 느낄까? 사람들은 옳은 말을 하는 사람보다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더 좋아한다. 자기를 이해해주는 사람이라면 그가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그의 말을 듣지 않으려 한다. 그것이 인지상정이다. 훌륭한 교사, 존경받는 리더, 따르고 싶은 부모는 모두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 인간관계의 갈등을 해결하려면 먼저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가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모든 행동에는 반드시 존재의 이유가 있다. 일찍이 공자는 원만한 인간관계의 황금률로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해보는 역지사지를 들었으며 모든 관계의 갈등은 역지사지의 부족에서 생긴다고 설파했다. 차이를 인정하고 입장을 바꿔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지지를 쉽게 끌어낸다. 상대방의 눈을 통해 세상을 바라볼 수 없다면 누구와도 원만한 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오해가 싹튼다. 그런 오해가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차이를 인정하면 이해가 싹트고 갈등이 사라진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것이다. 화난 고객을 평생 친구로 만들다. 어떤 일로 화가 난다면 진짜 이유는 그 일 자체보다 상대방이 보인 태도 때문인 경우가 많다. 상대방이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거나 존중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화를 낸다. 이해받고 존중받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이다. 제품에 불만을 갖고 화를 내는 고객에게 객관적인 사실을 열거해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화를 누그러뜨리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먼저 그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때도 상대로 하여금 그가 틀렸다고 느끼지 않게 해야 한다.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면 대개는 화를 누그러뜨린다. 손님께서 왜 화를 내시는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기까지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해 처리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이해해주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직원에게 계속 고래고래 소리를 지를 수는 없다.
직원이 자신을 도와줄 의도를 갖고 최선을 다한다고 판단되면 고객들은 대개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화를 누그러뜨린다.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화를 내기 힘들기 때문이다. 화가 난 사람을 대할 때는 첫째, 화내는 것이 나에 대한 증오 때문이 아님을 깨닫는다. 둘째,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의 분노 감정을 수용하고 공감한다. 셋째, 상대를 존중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세계적인 모직물 회사 데트마가 설립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의 일이다. 초대 사장인 줄리아 데트마의 사무실에 한 사람이 찾아와 불같이 화를 냈다. 회사에 보낸 $15에 대한 독촉장 때문이었다. 확인 결과 데트마는 회사에 잘못이 없음을 알아냈다. 하지만 데트마는 그 사람을 정중하게 대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기분을 이해합니다. 제가 당신의 입장이라도 똑같이 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앞으로는 데트마의 물건을 구입하지 않겠다고 하자 그는 다른 회사를 소개해주겠다는 약속까지 했다. 얼마 후 그 고객은 전에 없이 많은 액수의 주문을 했다. 기분 좋게 돌아간 그는 독촉장에 적힌 $15의 지불 여부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알아보았다. 그리고 그 돈을 아직 지불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정중하게 사과하면서 그 돈을 송금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25년간이나 두 사람은 중요한 단골 고객이자 절친한 친구로 지냈다. 인간관계의 모든 갈등은 다른 것은 나쁜 것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나와 다르다는 것 때문에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 한 명을 떠올려보자. 그가 싫은 구체적인 이유를 찾아보자. 그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들을 그의 입장에서 찾아보고 공감한 내용을 전할 방법을 찾아보자. 차이를 인정하고 그의 입장에서 공감했던 내용을 전한다면 그의 태도와 행동은 어떻게 달라질까? 차이를 좁히고 이해를 넓히는 7가지 단계. 하나, 갈등의 필연성을 인정한다. 인간관계에서 갈등은 필연적이며 모든 갈등은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둘, 차이에서 좋은 점을 찾아본다. 세상은 서로 다른 7음계와 7가지 색이 서로를 간섭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아름답다. 셋, 문제가 되는 사람 한 명을 선택한다. 최근 다르다는 것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 한 명을 찾아본다. 넷,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찾아본다. 나와 다르다는 것 때문에 나쁘다고 생각되는 그의 생각이나 행동 한 가지를 선택한다. 다섯, 흑백 논리로 판단하지 않는다. 옳다 그르다는 식의 흑백 논리로 판단하기보다 상대의 관점에서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본다. 여섯, 그가 바라는 바를 찾아본다. 그의 입장에서 그가 나에게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찾아 내가 그에게 바라는 것과 비교해본다. 일곱, 공통점을 찾아 감정을 표현한다. 상대를 판단하기보다 공통점을 찾아보고 공통점을 기반으로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표현한다.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간단한 법칙 1, 2, 3.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게 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다른 사람의 말을 열심히 듣는 것이다. 선생님, 고민이 있습니다. 내성적이라 그런지 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를 사귀기 힘들고 회의에서도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몰라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대인관계나 직장생활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 말을 잘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떤 독자가 보낸 메일의 일부 내용이다. 의외로 말주변이 없다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누군가를 만나면 억지로라도 화제를 찾아 대화를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고심 끝에 말을 꺼내보지만 상대방의 반응이 시큰둥하면 크게 상처를 받고 더욱더 위축된다. 할 말이 특별히 없을 때 억지로 화제를 찾아내려고 초조해할 필요는 없다. 그럴 때는 들어주는 쪽을 선택하면 된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입이 아니라 귀다.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자신이 말을 잘 못하는 것이 그 이유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생각이다.
관계의 문제는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제대로 듣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부러워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반드시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부럽다는 것 때문에 질시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거리감을 느끼기도 한다. 사람들은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을 더 좋아한다. 같은 부탁이라도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의 요구를 더 잘 들어준다. 왜 사람들은 자기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 사람의 요구를 더 잘 들어줄까? 정서적인 카타르시스가 되기 때문이다. 누군가 진지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슬픔이나 분노감이 해소되고 마음이 후련해진다. 또한 존중받고 이해받는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좋아한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들어주는 사람에게는 반항할 구실이 없기 때문에 반발심이 생기지도 않는다. 사람들의 마음 문을 열게 하려면 먼저 자신의 귀를 활짝 열어놓아야 한다.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입이 아니라 귀에서 나온다. 그래서 카운슬러들은 수련 과정에서 말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듣는 법을 더 먼저 배운다.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기 어려운 이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들도 막상 대화를 시작하면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지 못한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와 집중력을 투자해야 한다. 특히 관심이 없는 주제라면 집중해서 듣기가 매우 어렵다. 둘째, 말을 많이 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할 말을 생각하는데 급급하기 때문이다. 셋째, 상대를 잘 파악하고 있으므로 듣지 않고도 무슨 말이 나올지 잘 알고 있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경청하는 것을 배울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교에서나 집에서 읽고 쓰는 것은 배우지만 다른 사람의 말을 제대로 듣는 방법은 훈련받지 못했다. 내 남편은 제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들을 상담할 때 흔히 듣게 되는 불평이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사람들은 척하면 삼천리라며 듣지 않고도 상대를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하지만 귀를 기울이다 보면 서로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정보뿐 아니라 사람까지 잃게 된다. 잘 들어주면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들어주기만 하면 자기에게 돌아오는 이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말하는 대신 들어주기를 선택하면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이 돌아온다.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그 사람 역시 내 말을 잘 들어준다. 받는 대로 갚는다는 상호성의 원리가 작동되기 때문이다. 또 귀를 기울여 듣다 보면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된다. 상대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질문을 하게 되면 여태까지 몰랐던 많은 사실을 알게 된다. 귀담아 듣게 되면 종종 적절한 질문을 할 수 있게 되고 적절한 질문을 하면 현명하게 보일 수 있다. 또 말을 하는데 열중하다 보면 실수를 할 가능성이 많지만 열심히 듣게 되면 그만큼 실수를 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징기스칸은 배운 게 없어 이름도 쓸 줄 몰랐지만 항상 남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세계를 정복한 그는 내 귀가 나를 현명하게 가르쳤다고 말했다. 탁월한 리더들은 말을 아끼는 대신 주로 귀를 기울이고 질문을 많이 한다. 그들은 혼자서 떠들면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안다. 누군가를 더 잘 이해하고 그와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말을 하는 것보다 2배는 더 많이 들어야 한다. 그래서 입은 하나지만 귀는 2개가 있다. 언제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다. 그런데도 어디서든 자기 말을 더 많이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있는 바로 그 순간은 상대방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
대화를 하면서 가장 자주 듣는 목소리가 자신의 것이라면 그것을 통해 잃는 것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세상은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잘 듣는 사람을 더 사랑한다는 격언은 100번 들어도 지당한 말이다. 도중에 끼어들지 말고 끝까지 들어보자. 부부싸움이 쉽게 끝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상대방이 말을 자르고 도중에 끼어들기 때문이다. 도중에 끼어들면 부부싸움이 일어난 원인보다 말이 잘렸다는 것 때문에 더 화가 난다.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말을 자르지 않고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면 의외로 문제가 쉽게 풀린다. 상담을 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나 역시 아내와 다투게 되면 도중에 끼어드는 경우가 많다. 싸움이 쉽게 끝나지 않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둘 다 서로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한 번은 누가 먼저 말할 것인지를 정하자고 아내에게 제안했다. 그리고 먼저 말하기로 한 사람이 다 할 때까지 절대로 말을 자르지 않고 경청해보자고 제안했다. 물론 아내도 동의했다. 우리는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아내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30여 분이 지나자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다고 말했다. 중간에 끼어들 때는 몇 시간을 끌고도 결말이 나지 않았는데 정말 놀라웠다.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그리고 아내에게 이번에는 내가 말해도 되겠냐고 물었다. 그러자 아내는 지금은 듣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우리는 그 문제를 갖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했을까? 아니, 할 필요가 없었다. 아내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한 것으로 기분이 풀렸고 나는 아내에 대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잘 들어주면 의외로 짧은 시간에 문제가 해결된다. 우리는 이것을 경청 게임이라 부른다. 대화의 원칙 1, 2, 3 1. 1분 동안 말을 했다면 2. 그 2배인 2분 동안은 귀를 기울여 듣고 3. 그 2분 동안에 최소한 3번은 맞장구를 치자. 적절한 맞장구는 대화의 윤활유. 군대 시절 무용담을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자가 가만히 듣고만 있다면 남자들은 내 얘기가 재미없는 것은 아닌가 하며 불안해하거나 머쓱해하면서 눈치를 살필 것이다. 잘 들어준다고 해서 아무 반응 없이 그냥 듣기만 해서는 안 된다. 반응 없는 상대와 얘기하는 것처럼 맥 빠지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흥미를 갖고 열심히 듣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좋은 대화의 필수 요소다. 상대방에게 혼자만 떠든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은 결코 좋은 대화 자세가 아니다. 잘 들으려면 적절하게 맞장구를 쳐야 한다. 맞장구는 대화의 윤활유다. 맞장구를 친다는 말은 원래 풍물놀이에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며 장단을 맞춰 장구를 치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의 뜻이 변형되어 다른 사람의 말에 덩달아 호응하거나 동의하는 표현으로 더 많이 사용되는데 이는 맞장구를 치려면 서로의 생각이나 호흡까지도 잘 맞아야 한다는 데서 유래했다. 풍물놀이의 맞장구는 신명을 돋우고 대화 중의 맞장구는 대화의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네, 그래요? 정말? 맞아요. 나도 그래요. 대단하다. 우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또는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이면서 때로는 좌우로 갸우뚱거리면서 치는 맞장구는 말하는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최고의 수단이다. 지혜로운 질문 역시 훌륭한 맞장구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주제, 즐겁게 대화할 수 있는 내용을 질문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호감을 산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화제를 꺼내면 누구나 수다스러워진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는 사람을 좋아한다. 자신에게 흥미를 갖게 하려면 먼저 상대방에게 흥미를 가져야 한다. 경청과 맞장구치기는 1대1의 대화뿐 아니라 논문 발표회 같은 공개석상에서 곤란한 질문을 받았을 때도 유감없이 위력을 발휘한다.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받으면 진땀 흘리며 답을 찾는 대신 조용히 경청한 다음 진지하게 맞장구를 치면 된다. 실제로 질문하는 사람들 중에는 발표자의 답변을 듣기보다 자기의 지식을 과시하기 위해 질문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럴 때 질문자는 발표자의 답변을 기대하지 않는다. 맞장구를 반드시 말로만 치는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상대방의 눈을 지그시 응시하면서 입가에 엷은 미소를 띠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맞장구를 칠 수 있다. 맞장구를 치는 것은 상대방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한다. 당신의 말을 잘 듣고 있어요. 당신에게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예요. 맞장구의 기능이 아무리 중요해도 적절하지 못한 맞장구는 되레 역효과를 낸다. 예컨대 자녀 문제 때문에 속이 상한 상대가 위로를 받고 싶어 자기 자녀를 욕할 때 덩달아서 그 자녀를 비난하는 것은 오히려 관계를 망친다. 또 윗사람이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는 섣불리 맞장구를 치기보다는 잠자코 듣는 편이 더 낫다. 맞장구가 지나치면 자칫 경박하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고 말끝마다 맞장구를 치면 오히려 상대방의 기분을 거스를 수 있다. 어떤 사람을 움직이려면 그의 마음을 열어야 한다. 그의 마음을 열려면 이쪽에서 먼저 귀를 열어야 한다.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입이 아니라 귀에서 나온다. 평소 이야기를 경청하지 못했던 가족이나 주변 사람을 골라 그 사람이 이야기를 끝낼 때까지 들어보자. 맞장구를 치면서 경청을 시도하자. 마음을 닫게 하는 대화 비결 10계명. 1.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이야기만 늘어놓는다. 2. 상대방이 말을 끝내기 전에 도중에 끼어든다. 3. 상대가 거부감을 느끼는 주제를 찾아 화제로 삼는다. 4. 맞장구 대신 엇장구를 쳐서 대화의 김을 뺀다. 5. 딴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미 했던 얘기를 되묻는다. 6. 무슨 말이든 무관심하고 시큰둥한 태도를 보인다. 7. 쳐다보거나 고개를 끄덕이지 않고 웃지도 않는다. 8. 딴전을 피우고 다리를 떨거나 하품을 한다. 9. 말하는 사람 대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인다. 10. 내 말은 옳고 상대가 틀렸음을 기를 쓰고 증명한다. 작은 빈틈이 마음을 열게 한다. 얼마 전 어떤 온라인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직장인 1254명을 대상으로 직장에서 이런 사람은 100% 왕따라는 설문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왕따 1순위는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었다. 조사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잘난 척, 아는 척, 있는 척하는 척돌이와 척순이형이 1위로 나타났다. 또 독불장군형과 사사건건 끼어드는 사람과 함께 자신이 직장 최고의 얼짱, 몸짱, 맘짱, 일짱이라고 생각하는 공주 왕자형이 그 뒤를 이었다. 내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역시 비슷했다. 이런 친구는 싫다라는 설문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 잘난 체 하는 친구를 1위로 꼽았다. 한 학생은 이렇게 덧붙였다. 못난 친구가 잘난 체 할 땐 애교로 봐줄 수 있지만 잘난 친구가 잘난 체 할 때는 정말 꼴 보기 싫다. 완벽한 사람보다 허점이 있는 사람이 좋다. 자기 PR은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고 다른 사람의 호감을 살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다. 하지만 지나친 과시는 사람들의 반감을 사 오히려 역효과를 내기 쉽다. 자신을 드러내놓고 과시하는 것보다 상대가 자연스럽게 느끼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자신을 어필하는 방법이다. 잘난 체하고 혼자 튀려고 애를 쓸수록 주변 사람들은 그의 실수를 은근히 바라게 된다. 사람들은 잘난 체하거나 완벽한 사람보다 겸손하거나 다소 허점을 보이는 사람을 훨씬 더 좋아한다. 심리학자 에론스는 사람들은 너무 완벽한 사람보다 약간 빈틈이 있는 사람들을 더 좋아한다는 사실을 실험으로 증명했다. 그는 대학생들에게 대학 퀴즈왕 선발대회 실황이라고 소개하면서 녹음 테이프를 들려주었다. 출연자 중 한 사람은 모든 문제를 거의 완벽하게 풀었으며 다른 사람은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했다. 실험에 참가한 대학생들은 퀴즈 게임 전 과정과
게임이 끝난 후에 출연자들과 진행자가 주고받는 대답 내용을 청취했다. 이때 실험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두 가지 조건의 녹음을 듣게 된다. 한 조건의 출연자들은 대담 과정에서 자신의 옷에 커피를 엎지르는 실수를 저지르면서 자기가 평소 이런저런 실수를 저지른다는 등 개인적인 실수담을 털어놓았다. 그러나 다른 조건의 출연자들은 대담 중에 어떤 실수도 저지르지 않았으며 자신의 개인적 결점이나 허점을 털어놓지도 않았다. 녹음 내용을 들려주고 난 뒤 대학생들에게 출연자들에 대한 호감도를 평가하게 했다. 누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을까? 말할 것도 없이 문제를 잘 풀면서도 대화 도중 빈틈을 보이고 개인적인 실수담을 털어놓는 출연자가 최고의 점수를 받았다. 에론슨 박사는 이처럼 허점이나 실수가 대인 매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실수 효과라고 명명했다. 확실히 멋진 사람이 빈틈을 보이면 더 멋있어 보인다. 몇 년 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알파치노가 나무주연상을 받을 때였다. 그는 잔뜩 긴장한 모습으로 수상 소감을 적은 쪽지를 주머니에서 꺼내 더듬거리며 읽었다. 인사를 끝내자 청중들은 그에게 다른 어떤 수상자보다 더 많은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명배우답지 않게 긴장하는 모습이 인간적인 매력을 더해주었기 때문이다. 빈틈을 보이면 이래서 좋아한다. 토크쇼에서 저명 인사나 스타들이 자신의 실수담을 털어놓을 때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뭘까? 사람들은 지나치게 완벽하고 빈틈이 없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는데 거기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너무 완벽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만든다. 또 그런 사람을 보면 시기심이 생기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진다. 그래서 사람들은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중얼거린다. 잘났어 정말. 자기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만드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또 사람들은 결점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에 대해 위선적이고 인간미가 없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 자기의 결점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해서 과시만 하고 허점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 경향이 있다. 뿐만 아니라 너무 완벽한 사람들에게는 쉽게 자신의 결점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만나면 경계심을 갖게 되고 마음의 문을 닫게 된다. 빈틈을 보여주는 사람에게 더 호감이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허점이나 결점을 보이는 사람은 우리로 하여금 우월감을 느끼게 해주며 최소한 그들과 거리감을 좁힐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유능한 사람이 실수를 하면 그 사람에 대해 더 친근감을 느끼게 된다. 둘째, 결점을 드러내면 우리는 그 사람이 진솔한 사람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결점을 감추려 하기 때문에 결점을 감추지 않으면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라고 판단한다. 셋째, 빈틈을 보이거나 결점을 솔직하게 드러내면 사람들이 경계심을 늦추고 마음의 문을 연다. 결점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왠지 결점을 드러내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빈틈을 숨기지 않으면 먼저 거리감이 줄어들고 친근감이 느껴진다. 겸손하고 진솔하다는 느낌이 든다. 그리고 경계심을 풀고 마음의 문을 열게 된다. 너무 잘난 체 하지 말고 빈틈을 보여주라.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자기의 문제를 진솔하게 공개하는 것은 카운슬링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상담 자세 중 하나다. 나는 자녀 문제나 부부간의 갈등을 갖고 있는 내담자를 만나면 종종 이런 식으로 나의 문제를 털어놓는다. 사실은 저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내담자는 경계심을 풀고 편안한 마음으로 자기의 문제를 털어놓는다. 상담자도 똑같은 약점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면 친밀감을 느끼게 되어 마음의 문을 열기가 쉬워진다. 이처럼 상담자의 개인적 경험이나 생각을 털어놓음으로써 내담자와 서로 알아가고 속마음을 털어놓게 하는 것을 자기 공개 기법이라고 한다. 청산유수같이 유창한 연설을 끝낸 한 초선 의원이 20세기 최고 웅변가 처칠에게 의기양양하게 다가가 연설에 대한 피드백을 부탁했다. 칭찬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의 기대와 달리 처칠은 그에게 이렇게 충고했다.
다음부터는 좀 더듬거리게. 말이 너무 매끄러우면 신뢰감이 떨어지고 자칫 경박스럽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잘난 점을 갖고 있다는 것은 좋은 것이다. 잘난 점을 과시하고 싶은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말처럼 너무 튀면 경계나 질시의 대상이 되고 너무 잘난 것만 내세우면 바로 그것이 화근이 된다. 너무 튀려고 하지 마라. 될 수 있으면 상석에 앉지 말고 너무 주목을 끌지도 마라. 겸손한 모습으로 자세를 조금 더 낮추면 결과적으로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 보잉사의 최고 관리자 노마 클레이턴은 고객이나 협력업체 또는 자신에게 보고하는 사람들과 회의할 때 절대 상석에 앉지 않는다고 한다. 오히려 의자를 조금 낮춰 남들보다 작아 보이게 한다고 말한다. 그래야 조직의 일부가 되고 상대로부터 더 쉽게 협조를 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2등입니다. 장점만을 과시하고 결점을 감추기보다는 약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은 인간관계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마케팅에서도 매우 중요한 전략 중 하나가 되었다. 지구상에서 가장 맛있는 닭갈비집과 원천동에서 두 번째로 맛있는 닭갈비집이라는 두 개의 간판을 본다면 사람들은 어느 쪽을 선택할까? 광고는 대개 제품의 장점만을 과장해서 알린다. 하지만 세계적인 광고 회사 도일, 데인, 베른바흐사는 이 관행을 과감하게 깼다. 폭스바겐이 처음 미국에 출고되었을 때였다. 이 차는 싸고 믿을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장점이 없었다. 광고 회사에서는 있는 그대로 광고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 차는 못생겼다. 딱정벌레처럼 생겼다. 이 차는 느리다. 그러나 결과는 예상외로 좋았다. 고객들은 그 광고를 신뢰했고 판매는 급증했다. 진실을 말하고 다른 회사에서 약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바로 그 점을 광고 카피로 내보냈기 때문이다. 그 광고 회사는 동일한 전략을 에이비스 렌터카 광고에도 적용했다. 미국 렌터카 시장은 헤르츠가 거의 독차지하고 있었다. 모든 기업이 입을 모아 자사의 상품을 과장해서 광고할 때 에이비스는 이런 카피를 내보냈다. 우리는 2등입니다. 때문에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광고는 예상 외의 위력을 발휘했다.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헤르츠 직원들은 경계심을 풀었고 심지어 에이비스 직원들에게 동정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반면 에이비스 직원들은 더욱 분발했다. 이것이 바로 소위 넘버2 캠페인이라는 것이다. 어떤 회사가 자사 제품의 결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실을 말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객들의 호감을 살 수 있다. 첫째, 솔직하다는 인상을 준다. 둘째, 신뢰감을 준다. 셋째, 자신감 있는 기업으로 평가받는다. 유리는 그 안에 빈틈이 없기 때문에 물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하지만 스펀지는 그 안에 공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을 빨아들일 수 있다. 누군가가 다가오게 하려면 우리 안에 그가 들어올 수 있는 빈틈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